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올해 두 번째 거래일이죠. 1월 4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렸죠. 자, 오늘 HLB에서 이제 FA를 드디어 흡수 합병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잠깐 기사를 살펴보면 이제 서울경제TV에 출처고요. 자, HLB가 4일 공시를 통해서 FA의 흡수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고, 앞서서 이제 HLB가 작년 10월 이사의 결의를 통해 FA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FA 전체 지분 28,000주를 양수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FA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FA에 대한 가파른 성장세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고, 이 진단키트 좀 체외 진단도구 관련주죠. 코로나19 장기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체외 진단도구 및 세정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사무실을 방문해도 이런 세정제는 꼭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을 좀 살펴봐도 이렇게 HLB가 FA를 합병을 완료하면서 진단기계에 대한 매출 증가를 HLB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가끔 이 매출 구조나 재무를 좀 분석해 보면 사실 모든 제약바이오주가 웬만하면 그렇듯이 HLB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개마다 이렇게 80억, 40억, 81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죠. 연결재무제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FA의 흡수합병이 완벽히 이제 결정이 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FA의 이제 재무제표가 같이 연결재무로 잡히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적자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이제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흑자로 더 늘어나고 또 매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재무제표가 반영이 되는 상황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FA의 재무제표가 반영이 되든 어떤 다른 HLB 관계사들이 많죠. 자, 이런 관계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든 어쨌건 간에 HLB 자체적으로의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HLB의 추세를 좀 살펴보면 일단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6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추세 턴이 되는 5주선을 이틀하지 않고 있죠. 하루하루 꼼꼼히 챙겨봐야 되고, 일봉에서도 제가 이제 2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역시 오늘의 음봉, 내일 음봉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5일선이 20일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 맞습니다. 자,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지금 개인들이 좀 홀로 매수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했고, 기관들이 며칠째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 공매도 좀 부분을 살펴보면 많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엄청 심하게 줄은 건 아니고, 보통 9%, 7%대 나오던 이 공매도가 그래도 오늘은 5%대까지 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HLB나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한 약간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왜 이렇게 공매도들 괴롭히는지. 어쨌건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고,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자,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 역시 오늘 잘 지켜주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5주선 이 반착을 잘 해놓고 있죠. 지금 10주선도 뚫어놓고 있는 분위기라 사실 여기서 V자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면 오늘도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오늘도 어쨌건 5일선이 잘 마무리가 됐고 내일 같은 날도 좀 조용히 옆으로 만약에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십자 도정이 생기면 나머지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역시 오늘 외국인 좀 팔긴 했죠. 자, 여기 매도세가 좀 있고 오늘 홀로 이제 개인들이 방어를 해줬는데, 이 기관들이 하루 팔고 하루 사고 그러다가 요새 꾸준히 또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 같은 경우는 조금 줄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 6%대, 5%대 이상 나오다가 드디어 2.5%대, 3%대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공매도들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전에 살펴드렸듯이 대차 정보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급등하면 이럴 때 좀 공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넥스사이언스의 주가를 좀 보면 월봉에서 이 변곡점 항상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죠. 이때가 24,700원대인데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아직 잘 못 뚫어주고 있죠. 이 자리를 뚫어줘야지 이전 고점들까지 갈 수 있고, 주봉에서 보면 20주선을 깨지 않으면 상당히 좋아요. 지금 20주선의 가격이 자 23,800원대가 되는데 제가 매일 찍어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역시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예전에 있던 변곡점 자리들, 이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1선의 가격이 바로 주봉에서 20주선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을 때 꼼꼼히 잘 챙겨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HLB 제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사실 20개월선 회복할 때까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수 잘 안 하는데 20개월에 15,093원이에요. 즉 15,100원대를 강하게 뚫고 나가면 15,100원대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낫고, 일단 주봉에서는 추세 턴을 시도하고 있죠. 이 점이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5주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도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내일 같으면 이제 5일선이 21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버티는 상황인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HLB 테라피스가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사실 월봉 5개선 밑에 있죠. 이게 그동안 5개월 동안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자, 주봉에서 보면 20주선 회복해주고 있죠. 매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20주선 이탈 하나하나 보기에서죠.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박스권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생명일선이 20주선 회복해주면 또 한번 급등할 수 있긴 한데, 어쨌건 아직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긴 하고, 월봉에서 원체 낮은 가격이라 사실 이 친구를 지금 만약에 올렸다면 손절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일단 지켜보고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럴 땐 완벽하게 주봉에서 20주선 돌파 안착할 때, 즉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보이죠. 자, 노터스를 보고 있습니다. 노터스를 보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하루 이제 급락은 했죠. 이렇게 하한가 근처까지 와야 왔는데, 어쨌건 5개월선, 20개월선 위에 잘 있고, 주봉에서는 예전에 매물대기를 뚫어놨어요. 물론 원체 이제 심한 거래량을 급락을 해서 바로 돌아나갈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땐 가장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개월선하고 2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일단 일봉에서 보면 이때 한번 급락했다가 제가 항상 241선을 기준으로, 즉 노터스는 절대 241선 이탈하면 안 돼요. 241선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급락하게 되고 오랫동안 옆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241선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 파워도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어차피 월봉에서 보면, 자,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인 20개선 위에 잘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5선을 돌파해주고 있죠. 따라서 추후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이제 차트가 하루 만에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이 되죠.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가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도 좋았죠.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형성하고 있고, 뭐 세상 난리죠. 자, RF쌤이나 이런 로보로보나 뭐 유진로보, 레인보우틱스, 자, 링크제니시스, 어차피 제가 맨날 하는 얘기는 똑같거든요. 자, 어차피 5개월선 돌파했고 변곡점 돌파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5주선 지켜줘야 되고, 매일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걸 기점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죠. 자,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런 말은 누가 못해. 그러면 5일선 깨지 않을 때 매수할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죠. 제가 링크제니시스를 이럴 때부터 얘기했는데, 음봉에 사고 이날 만약에 매도했으면 다시 매수, 쭉 날아가니까 이 수익률이 있는 거죠. 자, 다른 로봇 관련주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새벽에도 알려드렸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즉 우리가 HLB를 매일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가, HLB 매일 5일선 깨지 말락하고 5선 깨지 말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하루 만에 추세를 깨버리면 위험하니까, 자, HLB 같은 경우에 5일선이 20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테고,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준다면 우리가 생각도 못한 나노젠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나노코박스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살펴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가만히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종목을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진입할 거며, 또한 추가로 더 사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펴보는 거니까, 시청자님들이 맨날 이 차트만 갖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변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특히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깬다거나 주식들이 중요한 자리를 지켜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호재나 뉴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꼼꼼히 살펴보고, HLB 제약 같은 경우도 20개선 돌파가 안착해주면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하루하루는 사실은 굉장히 틀리고 우리가 지켜줄 자리에 관한 주식의 변화, 즉 주식은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를 살펴보는 거니까 자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너무 하루하루 이렇게 자주 보는 게 지겨우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이 종가 후에 체크 정도 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HLB의 좋은 상승을 바라보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